안녕하세요, 여러분. 러브 SOS 365입니다.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여자들이 절대 모르는 남자의 진짜 속마음에 대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남자친구가 갑자기 차갑게 변하거나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해서 당황했던 적 말이에요. 사실 남자들에게는 여자들이 전혀 모르는 비밀스러운 심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모르면 연애가 정말 힘들어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핵심 내용을 미리 정리해드리면 이래요. 남자는 관심 있는 여자를 보면 무조건 성적 상상을 해요. 잠자리 후에 진짜 평가가 시작되고요. 모성애를 원하면서도 너무 가까이 오면 도망가요. 여자에게 절대 지기 싫어하지만 설득에는 쉽게 넘어가요. 세심함의 매력을 느끼면서도 여자를 쉽게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해요. 애정 표현은 서툴지만 따라주길 바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길 원해요. 소유욕이 강하면서도 고마워할 줄 알고 과도한 기대는 부담스러워해요. 그리고 여성스럽고 절개 있는 여자를 진짜 원한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사실 많은 여성분들이 남자를 이해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시잖아요. 연애 서적도 읽어보고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말이에요. 하지만 정작 남자들의 진짜 속마음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제가 상담하면서 만났던 한 여성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정말 똑똑하고 매력적인 분이었는데 연애만 하면 항상 실패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남자들이 처음에는 정말 좋아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왜 다 떠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남자의 심리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계셨어요. 남자가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더 적극적으로 다가갔는데 그게 오히려 남자를 부담스럽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걸까요? 바로 남자와 여자의 심리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자들은 자신의 기준으로 남자를 판단하는데 남자들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남자의 속마음은 정말 충격적일 수 있어요. 거의 모든 남자들은 관심 있는 여자를 보면 성적인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본능적인 거라서 어쩔 수 없어요. 여자들은 이걸 듣고 뭐야, 그럼 나를 그런 눈으로만 봤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남자들에게는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이거든요. 마치 배가 고프면 음식 생각이 나는 것처럼 말이에요. 제가 상담했던 한 남성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자친구 목소리만 들어도 이상한 상상이 돼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상적인 반응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상상을 한다고 해서 그 여자를 가볍게 본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관심이 있다는 증거죠. 남자들은 관심 없는 여자에게는 그런 상상도 안 해요. 두 번째는 더욱 중요한 얘기예요. 남자들은 잠자리 이후에 진짜 평가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많은 여성분들이 사랑해서 잠자리를 했는데 왜 갑자기 차가워졌지? 라고 고민하시는데 사실 남자들에게는 그게 최종 테스트였던 거예요. 이게 좀 충격적일 수 있는데 남자들은 연애를 시작할 때 완전히 확신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만나보고 잠자리까지 해보고 나서 진짜 결정을 내리는 거죠. 제가 만났던 한 커플이 있었는데 여자분이 남자친구가 잠자리 후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애정 표현도 많이 하고 프로포즈까지 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반대로 어떤 분은 잠자리 후에 연락이 뜸해졌어요 라고 하시고요. 이 차이가 뭘까요? 바로 궁합이에요. 외모나 성격이 좋아도 이 부분이 안 맞으면 남자들은 관계를 정리하려고 해요. 반대로 다른 부분이 좀 부족해도 여기가 잘 맞으면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연애할 때 너무 오래 질질 끄는 것보다는 적당한 시점에 이 단계로 넘어가는 게 좋아요. 물론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너무 오래 미루면 남자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세 번째는 정말 귀여운 남자들의 속마음이에요. 바로 모성애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척하는 남자라도 마음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자의 따뜻한 품에 안기고 싶어 하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가 평소에는 정말 남자답고 의젓한데 가끔 제 무릎에 머리를 대고 누워 있어요. 그럴 때 머리를 쓰다듬어주면 정말 아기 같아져요. 이게 바로 남자들의 진짜 모습이에요. 사회에서는 강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지만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만큼은 약해지고 싶어 하는 거죠. 심지어 어떤 남자들은 그럴 때 엄마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만큼 당신을 믿고 의지한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절대 보여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남자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항상 엄마처럼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인 관계가 아니라 모자 관계가 되어버리거든요. 네 번째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남자들은 여자가 너무 가까이 오면 오히려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에 남자친구의 모든 걸 알고 싶어 하고 항상 함께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남자들은 이런 걸 부담스러워해요. 자유를 제한받는다고 느끼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한 남성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정말 좋은데 너무 집착해요. 제가 누구랑 만나는지 뭘 하는지 다 알려고 해요. 숨이 막혀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남자는 도망가고 싶어져요. 아무리 사랑해도 자유가 없으면 힘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난로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추우니까 난로에 딱 붙어 있으면 너무 뜨거워서 화상을 입어요. 하지만 적당한 거리에 있으면 따뜻하고 편안하죠.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뜻함을 주는 게 중요해요. 너무 가까이 가지도 말고 너무 멀리 가지도 말고 말이에요. 그리고 남자가 혼자만의 시간을 원할 때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오히려 심심해서 먼저 연락해 올 거예요. 마치 아이가 엄마한테서 떨어져 놀다가 다시 안기러 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 남자들의 자존심에 관한 얘기예요. 남자들은 여자에게 절대 지기 싫어해요. 이건 정말 본능적인 거라서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온순해 보이는 남자라도 속에는 남성 우월의식이 있어요. 여자한테 지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지면 자존심이 상해요. 제가 상담했던 한 커플이 있었는데 여자분이 정말 똑똑하셨어요. 그런데 남자친구 앞에서 자꾸 자기가 더 잘 안다는 식으로 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관계가 어색해졌어요. 남자들은 논쟁에서 지는 걸 정말 싫어해요. 심지어 자기가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상하죠? 하지만 이게 남자들의 심리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반대하거나 틀렸다고 지적하면 안 돼요. 그러면 경쟁심이 발동해서 더 고집을 부려요. 대신에 남자의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조용히 설득하는 게 좋아요. 당신 말도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라는 식으로 말이에요. 여섯 번째는 앞의 내용과 연결되는 얘기예요. 남자들은 지기 싫어하면서도 설득에는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좀 모순적이긴 한데 방법만 알면 쉽게 설득할 수 있어요. 핵심은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마치 남자가 스스로 깨달은 것처럼 유도하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분이 정말 이걸 잘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남자가 설명하면서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역시 우리 남자친구 머리 좋네요. 라고 칭찬해 주시면 남자는 기분 좋게 마음을 바꾸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남자는 자기가 진 게 아니라 스스로 더 좋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생각해요. 자존심도 상하지 않고 여자친구도 똑똑하다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일곱 번째는 남자들이 여성의 세심함에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대부분 큰 그림만 보고 세부적인 건 잘 신경 쓰지 못해요. 그런데 여자들은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남자는 그냥 감기 걸렸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해요. 하지만 여자는 목이 아픈 것 같으니까 따뜻한 차를 끓여줄게. 그리고 목도리도 챙겨.
비타민도 먹으라고 세세하게 챙겨주죠. 이런 세심함에 남자들은 정말 감동해요.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챙겨주니까 고마운 거죠. 제가 상담했던 한 남성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제가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하니까 미리 넥타이도 다려놓고 구두도 닦아놨어요. 저는 그냥 대충 입고 가려고 했는데 그런 걸 다 챙겨주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쌓여서 남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남자들은 이런 세심함을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욱 고마워해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과도하게 챙기면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적당히 하는 게 중요해요. 여덟 번째는 좀 웃긴 얘기예요. 남자들은 여자를 쉽게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말 어이없죠?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여자가 자기보다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이 정도면 안 들킬 거야 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가 회사 야근한다고 했는데 친구들이랑 술 마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 다음날 당당하게 어제 야근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뻔한 거짓말인데도 들킬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자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여자들의 직감은 정말 무서워요.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끝까지 파헤치잖아요. 그리고 결국 다 들통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남자들이 이런 걸 왜 할까요? 사실 대부분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혼나기 싫어서 하는 거예요. 진짜 바람을 피우거나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지내고 싶어서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작은 거짓말들이 쌓이면 신뢰가 깨져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런 거 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아홉 번째는 남자들의 애정 표현에 관한 얘기예요. 남자들은 정말 애정 표현이 서툴러요. 자기는 충분히 표현한다고 생각하는데 여자가 보기에는 전혀 부족한 거죠. 남자들은 결과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지금 너랑 함께 있잖아. 그럼 사랑한다는 거지라는 식이에요. 하지만 여자들은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랑의 표현들이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여겨요. 제가 상담했던 한 커플이 있었는데 남자분이 저는 매일 집에 들어와서 사랑해라고 말하는데 여자친구가 애정 표현이 부족하다고 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분한테 물어보니까 맞아요. 매일 말은 해요. 하지만 그냥 인사처럼 하는 거예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남자들은 말로만 표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자들은 행동으로도 보여주길 원해요. 깜짝 선물을 준다든지 특별한 데이트를 계획한다든지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리고 남자들은 한번 표현하면 계속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저번에 사랑한다고 했잖아 라는 식이죠. 하지만 여자들은 계속 새롭게 표현해 주길 원해요. 이런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 맞춰가는 게 중요해요. 열 번째는 남자들이 여자가 자신을 따라주길 바란다는 거예요. 이건 좀 전통적인 사고방식이긴 한데 아직도 많은 남자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남자들은 자신을 대장처럼 생각해 주길 원해요. 그리고 여자가 순종적으로 따라주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한 남성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제 말을 잘 들어줘서 좋아요. 뭘 하자고 하면 좋아라고 해주고 제가 결정하면 따라와 줘요. 하지만 이런 관계는 건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 사람만 결정하고 다른 사람은 따라가기만 하면 불균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균형이 중요해요. 때로는 남자의 의견을 따라주고 때로는 여자의 의견도 관철시키는 거죠. 그리고 남자들도 이런 생각을 바꿔야 해요. 진짜 좋은 관계는 서로 존중하고 함께 결정하는 관계거든요. 11번째는 남자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길 바란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여자가 자신을 최고의 남자라고 생각해 주길 원해요. 힘이 약하면 다른 걸로라도 인정받고 싶어 하고 머리가 나쁘면 근육이라도 자랑하고 싶어 해요. 뭔가 하나라도 여자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한 남성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키도 작고 돈도 많지 않은데 여자친구가
당신이 최고야 라고 해줘요. 그 말 들을 때마다 정말 기분이 좋아요. 이런 인정 욕구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진심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립 서비스로 하면 남자들도 느껴요. 진짜 좋은 점을 찾아서 인정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른 남자와 비교하면서 칭찬하는 건 피하세요. 다른 남자들보다 당신이 낫다는 식으로 하면 오히려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12번째는 좀 민감한 얘기인데 남자들이 여자를 소유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물건 취급을 한다는 건 아니고 내 여자라는 소유의식이 있다는 거죠. 이건 다른 남자로부터 보호하려는 본능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지배욕으로 변질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해요.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제가 다른 남자와 얘기하는 것도 싫어해요. 심지어 남자 동료와 업무 얘기를 해도 질투해요. 이 정도면 좀 과도한 거죠. 건전한 소유욕과 병적인 질투는 다른 거거든요. 남자들도 이런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해요. 여자친구를 믿고 존중하는 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여자들도 남자의 이런 심리를 이해해주되 선을 그어야 해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이는 거죠. 13번째는 정말 따뜻한 얘기예요. 남자들은 여자의 고운 마음에 정말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여자의 작은 배려나 희생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갚아야 할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한 남성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제가 힘들 때 많이 도와줬어요. 그때는 제가 능력이 없어서 갚지 못했는데 지금은 성공해서 그때의 은혜를 갚고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 남자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일부 나쁜 남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고마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보답받지 못해도 남자가 여유가 생기면 분명히 갚아줄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일방적이면 안 돼요. 여자만 계속 희생하고 남자는 받기만 하면 관계가 불균형해져요. 적절한 균형이 중요해요. 14번째는 남자들이 지나친 기대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남자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말을 정말 싫어해요. 남자들도 약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사회에서는 항상 강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죠. 그런데 연인까지 그런 기대를 하면 정말 숨이 막혀요. 제가 상담했던 한 남성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자친구가 남자가 그것도 못해? 라고 자주 말해요. 그럴 때마다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저도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남자들도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도 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이런 걸 인정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남자니까라는 말 대신에 당신이니까라고 말해보세요. 훨씬 부담스럽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 15번째는 남자들이 진짜 원하는 여자상에 대한 얘기예요. 여성스럽고 절개 있는 여자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성스럽다는 건 공주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품이 있고 우아한 걸 말하는 거죠. 너무 거칠거나 남자 같은 여자는 부담스러워해요. 제가 상담했던 한 남성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술 마시면 완전히 달라져요. 욕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그런 모습 보면 실망돼요. 남자들은 여자가 항상 우아하길 바라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품위는 지켜주길 원해요. 그리고 절개도 중요해요.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지켜주는 여자를 원하는 거죠. 이건 남자들의 로망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것도 상호적이어야 해요. 남자도 여자에게 절개를 지켜야 하는 거죠. 지금까지 남자들의 속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좀 충격적인 내용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걸 안다고 해서 남자에게 맞춰주기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서로의 심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연애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둘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남자들도 여자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여자들도 남자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그래야 진짜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남자가 다 똑같은 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건 일반적인 경향이고 개인차는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의 특별한 점들을 찾아서 맞춰가는 거죠. 그리고 소통이 정말 중요해요. 궁금한 게 있으면 직접 물어보세요. 추측하고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당신은 이럴 때 어떤 기분이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때?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이런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자기 자신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한다고 해서 자기를 희생하면 안 돼요. 건강한 관계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예요. 한 사람만 맞춰주고 다른 사람은 받기만 하는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때로는 상대방에게 맞춰주고 때로는 내 의견도 관철시키는 거죠. 그리고 변화도 필요해요. 처음에는 서로 맞춰가려고 노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편해지잖아요. 그럴 때 노력을 게을리하면 관계가 식을 수 있어요. 계속해서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관계가 계속 발전할 수 있어요. 연애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거니까요.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오해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깊은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 설렘만으로는 오래 갈 수 없어요. 진짜 사랑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서로 노력하면 분명히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연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남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그리고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개인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를 위해서 항상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연애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특별한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가 해피엔딩이 되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봐요. 오늘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모두 사랑이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